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고, 참패해도 괜찮고, 연달아 패배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발견이다. 지섭은 차 덕후다. 그의 차사랑은 차를 마시고 음미하고 모으고 차 이야기를 하며 친구를 사귀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업으로 삼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그는 전국의 유명한 다원을 돌아다니며 직접 차를 거래한다. 뛰어난 품질의 찻잎을 얻기 위해 첩첩산중 두매산골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그를 보면 진짜 사랑이란 저런 게 아닐까 싶다.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 구해온 차의 일부는 자신과 지인을 위해 보관하고 일부는 팔고 일부는 차 상인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데 투자한다. 그런데 이 친목의 방식이 범상치 않다. 다들 차 덕후를 넘어 이른바 차의 전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차의 전쟁이란 서로 가진 차의 품질을 겨루는 것을 말한다. 두 사람이 맞대결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자웅을 다투기도 한다. 보통 생산지, 제작 방식, 보관 방법 등 차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보를 비교해서 차 상인으로서 안목을 검증한다. 지섭은 차의 전쟁에 푹 빠져서 기회만 생기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다. 어디서 누구와 벌인 겨루기는 어떠했고 어느 때 아무개가 가져온 차가 참 훌륭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무슨 대단한 무용담처럼 펼쳐놓는 글을 보고 있노라면 그 세계가 참 심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번은 그에게 그렇다면 성적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래도 명색이 전쟁인데 이기는지 지는지 승률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리라. 지섭은 쑥스럽게 웃으며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다고 했다. 오죽하면 별명이 100점 100패 장군이라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을 들으면 화나지 않냐고 묻자 지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했다. 오히려 고맙다는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이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그런데 자꾸 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차의 전쟁에서는 규칙이 있는데 바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차를 사들이는 거야. 가지고 있는 양의 반 정도를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게 원칙이지. 패자를 위로하는 방법이랄까? 그럼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찾아다녀.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더 좋은 차를 만나게 되더라고. 패배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저도 괜찮은 이유였다. 한동안 북쪽 지방의 작은 마을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과 친구가 되었더랬다. 이른이 다 되어가는 그녀는 병으로 남편과 아들을 일찍 잃고 홀로 손녀를 키우며 사셨다. 며느리는 일찌감치 제가하여 연락이 끊어졌고 겹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가며 애지중지 키운 손녀딸이 올해 유명한 사범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합격한 날은 그야말로 온 마을 경사나 다름없었다며 할머니는 꽤 자랑스러워 하셨다. 다행히 시골 인심이라고 해야 할까. 며느리가 떠난 후 젖먹이와 단둘이 남겨진 할머니의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도왔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옆집 아주머니였다. 궁핍한 사정을 아는 만큼 할머니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 돈을 빌려주었고 그뿐 아니라 채소며 과일, 고기 같은 것도 한 번씩 들여놓아주며 형편을 살폈다고 한다. 손녀보다 조금 큰 아이를 키우는 동네 아기 엄마들은 작아진 옷 가지며 장난감 같은 물건들 가져다주며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었다. 그렇게 온 마을이 십시일반 서로 조금씩 내놓고 도와가며 지금껏 할머니의 손녀를 키운 셈이다. 그러니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다들 자기 일인 양 기뻐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할머니에게는 행복할 일만 남은 듯 했다. 손녀가 졸업하고 취직해서 제 살 길을 찾으면 할머니도 지내기가 훨씬 수월해질 테니 말이다. 굴곡지고 괴로운 날들이 많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세월을 견디고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데는 좋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둔 덕이 크지 않았나 싶다. 역시 하늘은 가련한 자를 내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내 생각을 밝히자 놀랍게도 할머니는 고개를 내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많은 사람이 도와준 건 맞지. 하지만 나 역시 평생 도움받은 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할 거요. 그리고 결국 나를 가장 많이 도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요. 나이가 많음에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손녀에게 인터넷 방송하는 법을 배워 집에서 키운 농작물, 달걀 따위를 온라인으로 팔고 있다고 했다. 수입도 꽤 짭짤하다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마냥 철없는 소녀 같기도 했다. 이렇게 본 돈은 손녀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는 말에 눈물이 찔끔 났다면 내가 너무 주책스러운 것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건 정분이고 내가 나를 돕는 건 본분이여. 세월이 만들어낸 정답을 툭 던지신 뒤 할머니 말씀이 이어진다. 만약 내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법이여. 다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께 힘도 합치고 도와줄 생각도 하지. 만약 내가 싹수노란 게으름뱅이라면 누가 신경이나 쓰겄어? 며칠 후 나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할머니는 벌써 다 세워놨다며 손녀가 완전히 독립하면 이 시골 마을을 떠나 혼자서 넓은 세상 방방곡곡을 여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늙었다고 죽을 때까지 얌전히 있으란 법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손녀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는 할머니가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